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 국보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이 국보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국보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맛보기 하이라이트로 이 국보에 대한 매도가와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매수가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이 국보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차 1100원, 2차 1500원 정도까진 이 주식이 와줄 것 같습니다. 이 화살표 잘못했네요. 화살표 이쪽입니다. 2차가 1500원, 1차가 11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가려면 이 주식이 15% 이상 양봉을 띄워주면서 거래량이 3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현재 이 3천만 주의 기준은 유통 주식의 3분의 1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 주식이 10분의 1로 그 주식 병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주식 병합이 되면 주식 병합이 되는 비율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거래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단지 이 주식이 500원이라서 싸서 사두면 나중에 올라갈 것 같다. 예전에 이 주식이 8배도 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과감히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요 국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은 그냥 다른 주식을 매매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맛보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국보가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보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 다 그냥 국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보, 보고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두 개 다 국보입니다. 요거 한 개는 물류 사업이고 한 개는 의류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요 국보에는 물류 사업, 의료 사업, 기타 사업 부가 있는데 기타 사업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에서 1.1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국보는 물류가 주였거든요. 원래 물류가 거의 100%인 회사였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 요 물류가 56.91%고 의류, 요 보건어하고 단독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 보건어 옷을 판매하는데 요게 41.91%예요. 그렇게 해서 국보는 요 물류와 의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물류가 어떤 거냐면 배에 그 물건을 실어갖고 수출을 하려면은 CY라는 곳에 컨테이너들이 많은데 그쪽에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Y에 가서 물건을 놔두고 그 다음에 BA를 끊어가지고 국보 같은 데에 줘요, BA를. 그럼 국보에서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 BA를 가지고 가서 그 창고장한테 가갖고 화물을 꽝 받아요. 그래갖고 그 세 장을 들고 가는데 두 개 꽝꽝 받고 나머지 한 장을 가지고 다시 와서 국보 창고에 줍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CY에서의 임무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국보가 그 컨테이너 운송, 보관, 운송 주관을 해주면서 뭐 그게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운송을 하는 게 국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CY 같은 데 가면 막 많아요. 전신만 신의 국보라는 게 막 그 컨테이너에 막 찍혀 있고 진짜 SUV 차에 한 10배, 30배 되는 엄청 큰 차들이 그러한 컨테이너를 딱 들어가지고 제 위로 막 지나다녀요. 원래 지나다니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바빠서 그냥 그런 거 하거든요. 무시하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진짜 무슨 막 별천지에 있는 세계 그런 거예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벽이 막 온 사방 벽이 컨테이너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컨테이너에 막 국보라는 게 적혀 있어서 이런 CY 작업이나 수출 물류 쪽을 하시는 분들은 국보가 엄청난 큰 회사고 이거는 엄청난 앞으로도 잘 될 회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류 쪽을 가보면 전신만신에 국보가 엄청 크게 찍혀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국보라는 게뭐 3차 산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미래 지향적이기도
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 회사 내에서도 국보가 좀 아래에 있거든요, 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물류 회사를 보시는 분들은 요 국보 말고 다른 거를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국보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그냥 엉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물류 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국보 엄청 커, 너 CY 안 가봤어? 가봤어요. 엄청 많이 작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실제적인 재무제표를 까놓고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회사예요. 지금 1, 2, 3, 4, 5, 6, 6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번 4월 달에 충분히 상장 폐지 요건이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보는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국보를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보가 상장된 지도 오래됐고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 국보가 몇십 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도 이렇게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적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국보가 왜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은 이 국보를 들고 있는 뭐 구독자님이나 다른 분들은 엄청 지금 불안하시겠죠. 근데 하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게 이 국보가 상장 폐지가 안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얘가 액면가가 500원인데 요번에 병합을 해가지고 액면가가 5,000원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주주총회는 3월 29일, 뭐 신주 효력일은 5월 4일. 요게 병합이 되면은 잠시 동안 매매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매매 정지 기간이. 그 정지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정지 기간 끝난 5월 23일.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웬만하면은 병합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주식 가격은 500원에서 5,000원이 될 것 같고, 발행 주식 수는 1억 주에서 1,000만 주 정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요 병합이 되면은 거래량 터지는 거는 병합되는 비율에 따라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합병 종료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국보가 상장 폐지가 안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국보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건입니다. 원래 하현, 박찬하에 있었고 원래 한 명 더 있어요. 신씨인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요거 세 사람이 원래 국보의 그 대표이사였다가 지금 하현은 이 사람은 나가고 박찬하 기억하세요? 박찬하 대표만 지금 단독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하 대표는 쭉 보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현재 천지인 M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K리치 투자운용 이사회장, 무궁화 캐피탈 사회이사, 칼리스타 캐피탈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죠. 이것만 쫙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한 기업에 꾸준히 영업을 했거나 뭐 기술이거나 이런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리츠가 아니고 자본, 그러니까 그 캐피탈 쪽에 캐피탈 관련된 대표이사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뭐 영업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캐피탈 관련된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국보의 주주 현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그 현재 최대 주주는 M부동산 통장 1호 투자 목적 유한회사, 이름도 길죠. 그러니까 앞에 거 다 날리고 그냥 투자 목적 유한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캐피탈 회사입니다. 캐피탈 회사고, 조금 전에 이 신상철이라는 사람도 대표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대표이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앞전에 봤듯이 지금 단독 대표 박찬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 대표가 박찬하고 현재 최대 주주는 M부동산 성장 1호 투자 목적 유한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현재 최대 주주인 M부동산 성장 1호 투자 목적 유한회사, 얘가 소속 회사가 천지인 M파트너스 주식회사입니다. 자, 천지인 M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대표는 김수영이라는 사람이고, 천지인 M파트너스 주식회사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목적 회사다. 투자 목적 회사입니다. 요 천지인 M파트너스. 소속 회사가 M부동산 성장 1호 투자 목적입니다. 얘가 현재 국부의 대주주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 천지인 M파트너스가 여기 박찬하라는 사람이 현재 대주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현재 천지인 M파트너스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국부의 대표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요 국부라는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가 박찬하라는 사람이고, 이 박찬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천지인 M파트너스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투자 회사다. 투자 캐피탈 회사다. 자, 그러면 이 투자 캐피탈 회사가 이 국보의 현재 대주주다. 이게 현재 그 대주주가 바뀐 지 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 투자 캐피탈 회사가 대주주가 되었고, 그리고 대표이사를 자기의 사람인 박찬하라는 사람을 이 국보에 꽂아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스토리를 짜보면 이런 거죠. 그 캐피탈 회사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국부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괜히 된 건 아니겠죠. 뭔가 이 국보를 통해서 돈을 투자했고 그 돈을 건지면서 이익을 보려고 투자를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을 폐지시키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 주식 병합도 시키고 무슨 합병 이것도 종료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4월달에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캐피탈 회사가 어떠한 수를 써서 국보 주식을 띄어서 주식 매각을 한 다음에 투자한 자본을 건질 것이다 라는 스토리가 짜지는 겁니다.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짜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국보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국보 주식은 현재 이러한 투자 캐피탈 또는 이러한 대주주 아니면은 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주가를 쥐락펴락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의 뭐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 주식의 가치로 혹은 수급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수급이 그냥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수급이 아니라 다수의 괜찮은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뭐 등락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등락의 폭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지, 얘처럼 영업이익 엉망인데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캐피탈 회사가 들어왔다, 이 캐피탈 회사가 이 대표이사를 이 국부에 꽂아 넣었다, 그러니까 이 캐피탈 회사와 대표이사가 어떤 짝짝꿍을 해서 이 국보를 주식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이익을 먹고 자본을 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건 제 내피셜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단지 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만약에 이러한 목적 때문에 투자한다는 건, 그건 주식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도박입니다. 도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주식을 투자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자, 그러면 대략적인 국보에 대한 거는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보를 주식을 들고 있다 혹은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이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국보도 마찬가지로
CB와, 그러니까 CB,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국보 전환사채도 만만치 않거든요? 회사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주식 분할, 신주권 인수, 전환권 행사 막 쭉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전환사채도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현재 기준에 2022년 11월달 기준이고 요 뒤에 또 갚은 것도 있거든요. 요 뒤에. 근데 굳이 그것도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지 지금 요때 기준으로 봤을 땐 한 160억 정도가 남아있다. 그런데 요 중에서 또 지금 갚았어요. 지금 딴 거 팔아가지고 갚았는데 이거를 왜 중점적으로 얘는 볼 필요가 없느냐. 보통 제가 다른 시비 뭐 봐주면서 다른 시비가 어떻고 하면서 이 시비를 기준으로 이 주식이 이 근처에 있으면 사서 매수를 해서 한 2배, 3배 뛰어넘고 파는 그런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 뭐 쭉 많지만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거 한 개만 볼게요. 2022년 6월 9일 2022년 6월 29일 날 국보 12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를 했습니다. 20백, 1000만, 10만, 100만 약 400만 주를 했고 1240원에 전환권 행사를 했어요. 제8회차 전환사채였고 금액은 약 50억입니다. 그러니까 1240원에 약 50억 정도 전환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국보 주식을 1240원에 50억치 매수는 아니지만 50억치 권리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억치 주식을 들고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22년 6월 29일 1240원 50억 2022년 6월 29일 자 차트로 한번 볼게요. 2022년 6월 29일 6월 20 종가가 1230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전환권 행사한 금액이 1240원이거든요. 자, 이거 비교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다시 6월 29일 날 12 전환권 행사를 50억치, 뭐 10억도 아니고 50억 금액 크죠. 1240원에 받았다. 요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돈 50억 투자한 사람이 1240원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종가가 123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 1240원에 받아서 이때 못 팔거든요? 왜냐면 손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50억이나 1240원에 주식을 받았는데 50억입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이에요. 근데 현재 종가가 1230원이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뒤로 그만큼 올라준 적이 없어요. 1230원을. 이때 전환권 행사를 했는데 50억치 했는데 어디에서 팔든 이 50억 전환권 행사한 사람은 어디에서 팔든 마이너스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이때도 안 팔았을 겁니다. 제 내피셜 제 생각에. 왜? 이 무슨 작은 돈도 아니고 그것도 몇 년 동안 50억을 투자했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 이거 50억 안 받고 나 12 전환 안 한다. 그냥 이자 2%인지 4%인지 모르겠지만 이자 쳐갖고 그냥 나 원금 회수할래. 그럼 이 50억에 이자 4% 2, 4% 해갖고 플러스 해갖고 뭐 50 몇 억 먹고 나가겠죠. 이 5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 알면서 50억인데 50억. 그런데 50억이 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고 밑에 보시면 오히려 들어온 흔적만 보입니다. 물론 이때 나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 50억치 다 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억이 들고 있는 사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흔적이 없으니까 안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번 뽑아 먹어야 돼요. 평균 단가가 1240원, 1230원이라 잡고 요 밑에 시비를 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본주는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뭐 조금 손해본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의 단가인 1240원에서 평균 단가를 얼마를 낮출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주가를 여기서 띄워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물려있는 건지 일부러 작성을 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 생각이니까. 물론 이게에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비를 발행하든 그 밑에 또 사든 해서 단가를 낮출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 단가를 낮춘 게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굳이 또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 물려있는 걸 팔려면은 이러한 거래량과 이런 양봉, 운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느냐. 자, 요럴 때 있죠. 거래량 작을 때.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얘는 기업의 가치도 없고 어떤 일정한 뭐 소수의 세력이 아닌 다음에 얘의 수급이 없습니다. 얘의 수급이라고 할 거는 얘를 띄울 소수의 세력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작전주, 세력주라고 생각은 되지만 당장 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니까. 저도 무서워서. 자,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이런 거래량이 그리고 이런 큰 운봉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거 터질 때 봐주면 돼요. 자, 얘는 현재 총 주식수가 1억 주입니다. 약 1억 주고 유통 주식수가 8,400주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8,400주면 어떠한 소수 세력이 뭐 어쨌든 소수 사람들이 이 주식을 띄우려면 유통 주식의 3분의 1 정도는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유통 주식의 3분의 1 정도인 3천만 주 주식이 약 15% 이상 올라가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약 3천만 주 약간 요 언저리로 병합되면 한 300만 주 되겠죠. 요 3천만 주가 터질 때 이때부터 얘들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이때부터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터지고 움직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움직여준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터지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준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 물려있다. 물려있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태워가지고 1차 1100원, 2차 1500원 정도 오면 웬만하면 던지는 게 나아요. 물론 얘가 보시면 이게 차트인데 과거에 보시면 이러한 것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이때가 약 한 1200원 정도입니다. 1200원짜리가 1년도 안 돼서 8140원이 가져요. 빵. 한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 되죠. 이때도 이렇게 낮은 가격이었고 지금은 더 낮은 가격인 540원이다. 그러니까 얘도 싸니까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런 양봉들 얘들이 세력 매집 주지 않을까. 몰라요. 세력 매집 준지 아닌지.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세력 매집주라고 좀 봐지고 이것도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뺐어요. 얘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매집봉이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빼고 다시 올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뺐는데 나중에 얘들이 시비가 있고 현재 보유한 물량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주식 분할이나 병합해갖고 시비 갖고 또 장난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도 없어요. 안다고 하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단지 분석을 해볼 때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현재도 주식이 싸니까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도박입니다. 정말 도박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웃긴 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단지 이까지 올라가는 건 없어 보이고 2,500원 정도까지는 혹은 2,000원, 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 얘들이 올라가게끔 하는 어떤 작업들이 보이니까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러한 작업들이 보여서 이 구독자분이 이 국보를 그 종목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물려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가격이 거의 최저 가격 근처 되니까 아마 이 주식이 물려 있을 것으로 저는 봐지는데 얼마에 물려 있는지는 전 모르지만 물려 있다가 조금 전에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가 많다 하시면 아마 못 털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 물려있는데 약간 까칠까칠하다,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본전 찾고 나올 것 같다 하면 그냥 탁탁 털고 나오세요. 이 주식은 그냥 그렇게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주식을 찾아보시고, 물려있는데 손해가 크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거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 참 이거, 그리고 왜 기대를 하지 마냐면, 그리고 이거는 왜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느냐면, 자 보세요. 이거 하나 깜빡할 뻔했네요. 이때 8140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2019년 7월 9일이거든요. 2019년 7월 9일. 그럼 그때 이때 뉴스를 한번 볼게요. 2019년 7월 9일. 자, 2019년 7월 9일 뉴스인데, 자, 현재 시형 변동에 대한, 그에 대한 요구를, 그냥 조회 공시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국부에서 한 말이, 중요한 공시사항 없다. 주가가 6배에서 7배가 뛰었는데,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대요. 자, 이 말은 이 기업의 가치 때문에 아니면 이 기업이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뛰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작전이나 세력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띄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국보가 작전 세력주라는 뜻은 아니고 단지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도 약간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매매를 하신다거나 혹은 들고 있는데 손해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빵이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주식을 매매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손대기가 힘들어요. 단지 이 주식을 제가 손댈 때는, 이때는 아마 저도 손을 댈 것 같아요. 단 5월달 지나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물을 탄다 하더라도 5월달 지나서 해야 되고,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주식이 작전주나 세력주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떠나서 이 주식이 한번 빵 뛰어줄 것 같다, 그래서 나 이 주식 투자할 거다, 내가 주트가 말려도 난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은 어쨌든 간에 어와둥둥 간에 5월달 이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3, 4월달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자, 물을 타든 뭐 이 주식을 매매를 하든 어쨌든 3, 4월달 말고 5월달부터 하시고, 이 5월달에 이러한 커다란 이러한 양봉들이 그 주식의 15% 이상 나와주면서, 15% 이상 올라주면서 거래량이 유통 주식의 3분의 1 정도를 터져주면서, 그리고 이 양봉이 잘 많이 안 꺾여야 됩니다. 이 양봉이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다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뺀다거나 하면 안 돼요. 오롯이 양봉 아니면 약간 윗꼬리 빼는 거 정도로 터져주고,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 유통주식의 3분의 1 정도 터져준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차츰차츰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 번쯤 매수를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주식입니다. 왜? 조금 얘들이 작전 치는 게 보입니다. 왜? 대주주가 캐피탈 회사니까. 그리고 이 캐피탈 회사가 이 대표이사를 자기 사람 꽂아 넣었으니까, 국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보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이 주식 매매하지 마세요. 구독자분은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가능한 이 주식은 투기나 도박성이지 주식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뒤로 가기 눌러서 이 주식에 대한 정보도 찾지 말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서 아예 빼버리세요. 그래서 다른 주식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오면은 그때 물을 타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제가 1100원, 1500원에 잡아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내가 산 본전만큼만 되더라도 그냥 치고 나오는 게 가장 맞아요. 이렇게 위험한 주식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작전 세력들이 한번 작전을 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한 4배 쳤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2배에서 4배 기본입니다. 4배를 치면은 이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팔아갖고 한 2배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요. 요즘에 하는 거는 뭐 이 단타나 그 주식 여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손이 빠른지 요즘에는 2배 혹은 짧게면 50%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배 정도 하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남기고 50% 정도 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짧게 치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린 1100원, 1500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탔는데 혹은 물을 타지 않고 우연찮게 얘가 다시 돌아가지고 주식이 올라와 줬는데 내가 보유한 산 주식이랑 비슷비슷하다 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치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걸로 주식 먹으려 하지 마세요. 수익 보려는 건 이런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가치주. 그 주식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거. 그 주식 움직이는 걸 예측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정말 주식 투자지. 이러한 작전주는 잘 안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갖고 잠시 쳐서 먹고 나오겠지만 그것도 5월달 이후에요. 5월달 이후고 저 같아도 이런 거 작전주 치는 거는 한 해봤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만 운영을 합니다. 이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올라 해도 쉽게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 할 때는 2천에서 맥시멈 3천 정도가 가장 많으니까 이 이상 돈을 더 투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복잡할까 싶어서 이거는 이게 답니다. 딱히 더 드릴 말씀 없고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드린 거의 그 결론이거든요. 결론이니까 한번 혹시나 짧게 보실 분들은 이 내용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00원, 1500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산 주식에 가까이 왔다 얘가 턴 해가지고 왔다 하면 그냥 무조건 팔고 이 주식은 쳐도 안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이 단타를 치려거나 불을 타려고 할 때는 약 15% 정도의 양봉이 나와주면서 유통 주식의 3분의 1, 현재 기준 3천만 주 정도, 이 주식에 합병을 하면 10분의 1로 합병할 거니까 그때는 한 300만 주 정도가 될 겁니다. 기준이. 이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면 그때 물을 타서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러한 세력이나 작전주들이 제 생각에 이런 사람들이 올려주면은 그때 털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좀 덜 손해보고 하는 게 맞고 근데 이 주식에 투자를 한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뭐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몇백만 원 밖에 안 된다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뭐 이렇게 물도 타지 마시고 그냥 쭉 놔뒀다가 얘가 한 번은 4월달에 상단 배치 안 되면은 얘가 한 번은 띄워줄 거거든요. 그 띄워줄 때 보통 1000에서 1500원 정도는 갈 거라 봐요. 더 이상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때 상황 가봐야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에서 1500원 정도 갈 것 같으니까 그때 그냥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그때 그냥 깔끔하게 털고 나오시는 게 맞고 몇천만 원, 몇억 정도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금 손절이나 이런 걸 못 할 거니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물량을 더 얹어갖고 물을 타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저 의견입니다. 강요는 아니고 이 주식 매매 금지고 다른 주식 매매하세요. 괜찮은 주식 영업이익이 적어도 2년 이상 마이너스 안 된 그런 주식들 매매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양질의 수급도 없어요. 소수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이 소수들이 누군지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겠죠. 뭐 그런 소수들이 움직이는 거고, 다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거지, 지금처럼 거래량이 별로 없고 주식이 별로 움직이지 않을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산책입니다. 뭐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물을 더 타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탈 때는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줄 때 그때 물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신용, 대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주식은. 뭐 이게 지금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주식은 까딱하면은 확 내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다 털립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하세요. 현금으로 하시는 게 최고고, 이 구독자분이 주린이신지 아니면 뭐 오래 하신지는 모르시겠지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어떠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다른 거를 일단 다 보지 마세요. 다른 거는 말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거 하나만 보세요. 재무제표 보는 것도 어려우니까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2년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 하는 종목들은 그냥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이 뭐 어떠한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이 종목이 좋다, 아니면 산업이 좋다, 뭐 이 회사가 뜰 거다, 2차전지 앞으로 할 거다, 그냥 다 무시하시고 영업이익이 2년 이상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종목 말고도 괜찮은 종목 엄청 많거든요. 그런 종목 매매해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주식 투자를 조금씩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나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요거 코스피 200에서 매매를 하십시오. 코스피 200은 영업 적자가 2년 이상 나는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려도 기다리면 안전빵입니다. 그러면서 물렸다. 그럼 내가 왜 물렸는지, 그리고 뭐 저의 영상 봐도 되지만 다른 영상들도 보면서 또는 다른 애널리스트 참고하고, 그리고 뭐 기업 리포트 같은 거, 그리고 신문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면은 물려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물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려있는 것만큼 주식이 올라오면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매매해보고 안전한 걸로 매매해보고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부터는 물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 수익을 낼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수익을 내다 보면 이게 종잣돈이 맨 처음에는 5%, 10% 수익을 내지만 이 종잣돈이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지, 이러한 종목 단타 치고 뭐 해서 뭐 하루에 10% 먹고 20% 먹고 해봤자 이거 종잣돈 투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러한 주식에 종잣돈 투자를 못하고 해봤자 짜잘한 뭐 용돈벌이 같은 거 하거든요. 2,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0% 먹고 뭐 20% 먹고 나오는 거지. 요 코스피 200에는 1억, 2억, 10억 이런 거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요게 1, 2% 올라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먹는 게 낫지. 이런 거 2, 3천만 원 투자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먹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낫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먹었다 치더라도 단타는 사람 치고 크게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10% 20% 먹어도 내일 10% 20% 이럴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이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상장 폐지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 엄청 많아요. 제 주위에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엄청 많지만 다들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못해도 스윙으로 돈을 벌지 단타, 뭐 스캐핑 해서 돈 어느 정도 버는 사람은 봤지만 크게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장기로 보면 그렇게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저도 제 돈의 90% 이상 중장기로 하지, 저도 1년에 한 매매해봤자 많이 하면은 번? 세 번? 매매를 하고 1년에 매매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단 제 돈의 10% 정도는 이런 거 투자를 해요. 짧게 먹고 나오는 거. 뭐 한 5%, 10%, 뭐 20%, 30%도 먹고 나오지만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1년에 한 번 매매할까 말까 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번 혹은 2, 3년에 한 번 해서 2배, 3배 정도를 먹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하면은 정말 훨씬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좋은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영업이익이 2년 동안 마이너스 나는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기. 이게 정말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러면 그 구독자분께서 기업 요청을 한 국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혹시나 또 다른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